두 번째는 발표자에 맞는 발표법과 리허설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주제로 지세, 지피, 지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발표자에 맞는 발표법도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리허설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여러 일화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는 바로 이거죠. 적군을 징벌하러 가는 장수가 앞에 서서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피치를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 장군 굉장히 말 잘하시네가 아니라 함께 싸우러 가세라고 만드는 스피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토리죠. 그렇다면 아주 간략하게 요즘 프레젠테이션의 추세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과거보다 훨씬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현장을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유튜브의 출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유튜버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본인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프레젠테이션 하죠.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각, 청중의 시각도 조금은 객관적이고 차가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단축형을 좀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기승전결 쫙 있고 본인의 이야기 풀고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로서 이제 겟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론만 듣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광고나 건축이나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현상이기도 한데 말만 잘하는 아나운서보다는 실무형 기자 출신의 리포터 느낌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광고 쪽에선 특히 그런데 직접 할 사람이 PT라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야 라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큰 트렌드 같고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 프로젝트 완성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풍을 떨거나 어떤 블러핑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꼼꼼하게 뒤에 과연 니네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리얼라이징 될 건가 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경쟁자가 누구고 그 경쟁자의 장점이 뭐고 그리고 나를 평가할 사람들의 특성이 뭔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꼭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쟁할 회사의 특성이 뭐냐를 좀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일단 그 회사가 논리로 승부하는 회사인지 경쟁 창의성이 어떤지 단가가 어떤지 연역이 어떤지 네트워크가 어떤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회사 대비 우리는 그 회사의 약점 중에 무엇을 공격하고 방어할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필살기를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어프로치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사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왜 찝었냐면 거기에 들어간 인력의 구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정말 빅한 클라이언트의 그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하면 투입할 사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 프로젝트 시에 그들의 어프로치를 어떻게 파악할 건가. 보통 이런 류의 기관이나 이런 클라이언트의 성향이었으면 얘들은 주로 이렇게 어프로치 했어를 알고 우리가 그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 대비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왜 우리안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강점을 두각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조차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그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탐문을 통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보통은 이제 안배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회사의 A그룹도 초청을 했고 B그룹도 초청을 했고 C그룹도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그룹핑으로 회사명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 발주처가 가장 원하는 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좀 그 발주처의 고민과 그 다음에 경쟁사의 현황을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what to say가 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느 지점에 특히 방점을 둬야 되는지는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PT 순서도 중요합니다. 몇 번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통은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PT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좀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갔다가 낭패를 보거나 또는 굉장히 잘 설계를 해서 성공을 맛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의 순서가 앞부분에 배치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설명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PT를 하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모든 심사위원들이나 청중들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와야 했는지 우리의 숙제를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한 20-30%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부서랑 또 그것을 채점하는 부서가 다른 케이스들이 많죠. 우리가 어떤 숙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서가 뭐 한 10개다 5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간 후반부나 아니면 뒷단에 갈수록 인트로, 우리는 이제 순서를 모르고 갔을 때는 PT가 동일하게 준비가 되지만 동일한 PT를 준비했는데 우리의 순서가 너무 뒤다 그러면 굉장히 짧게 가야 되는 거죠. 앞부분이 중언부언이 되지 않게.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준비한 PT의 한 30% 내지 40%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좀 필요하고, 그리고 미리 순서가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은 핵심 제한 부분을 과감히 앞에다 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일관성의 배치를 이제 깨트리고 과감하게 사람들한테 환기를 확 주는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장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러프하게 나누면, 전문가의 PT라고 한다면 거품을 좀 뺀 사실 위주의 PT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이제 스토리형 프레젠테이션을 좀 얘기를 드릴 때 전문가들한테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레젠트 선정 시나 PT 킷부터 키맨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한 반 정도 숙지한 일반인이 우리의 청중이다. 뭐 그런 경우가 요즘에 정부 입찰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스토리 위주로 최종 아웃풋까지 스토리가 좀 텔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직으로 여기까지 왔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컨셉 부분이 강조되고 다소의 감성적 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주장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그의 연설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진다. 악당과 영웅. 일론 머스크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여 악당을 부각시키고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기술을 영웅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기존 전기에너지는 화석연료로 얻어집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격도 비싸죠. 하지만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배터리에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당과 영웅의 대비를 통해 딱딱한 기술 분야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누구나 빠져드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일반형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자문자답형 질문 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형 질문 배치로 그분들의 생각이 논점이 새길로 빠지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드는 거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세, 지피를 했으니 직이여야 되겠죠? 나는 어떤 프레젠터인가? 여기 지금 저의 강의를 공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만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다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3가지 정도 섹션으로 나눠서 고찰을 해볼 건데, 나의 스피치 스타일은 어떤가? 나의 말하는 습관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발표 시 강약점이 있는가를 주제로 해서 좀 세그를 나눠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볼게요.